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한 해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좀 거래는 어떠셨나요? 마무리 잘 하셨을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쉽게도 3,0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천스닥을 지켜내면서 20년 만에 천스닥 시대를 공고히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요, 전날 대비 0.52%가량 하락하면서 2,977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초에는 3,000선을 회복한 듯 하다가 기관의 거센 매도에 결국에는 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끝내 8만 전자를 회복하지 못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반면 전날 대비 0.58%가량 상승하면서 1,033포인트 선에서 한 해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20년 만에 천스닥 시대를 다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당락 이후에 수급의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9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이 7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내려 눌렸고요. 외국인도 2,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개인이 나홀로 2,220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250억 원, 기관은 1,800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붙잡았네요. 네, 1년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슈팅스탁과 함께하면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특집 방송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함께하실 전문가님들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특별한 두 분께서 이 자리를 꾸며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마지막 거래를 함께 네. 하다니 영광스럽습니다.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면서입니다. 2021년도도 이렇게 마지막 거래일을 좀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2021년도 중반부터 해서 좀 이제 슈팅스탁 함께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정보들 함께 공유를 했는데 좀 어느 정도 만족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마지막은 또 새로운 시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22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오늘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과연 2022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2021년도를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화끈하고 확신 있는 그런 전략 꼭 듣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또 한 분이 나와 계시죠? 제필쌤과도 인사 나눠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2021년이 오늘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2022년도도 2021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크게 상승할 종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늘 방송 남아있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알찬 시간을 한번 꾸려가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장대 양봉과 같이 붉은 기운이 가득한 넥타이를 하고 오셨는데 그 기운이 시청자분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50분 동안 알차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좀 알차게 해보시라고 준비했는데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네,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홈페이지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해 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오늘 재필쌤님께서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네요. 네, 재필쌤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꾹 하고 눌러주세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올 한 해 마무리 끝까지 알차게 유종의 미를 꼭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슈팅스탁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혼조세를 보인 미국 시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연합뉴스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뉴욕 지시는 연말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속에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요.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무려 70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연말을 맞아서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오미크론 관련 소식과 미국 국채 금리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 사망자의 증가 수는 확진자만큼 가파르지는 않아서요. 우려가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글로벌 시장 2022년 증시 상승세가 지속될지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학 개미와 함께 또 외국인의 투자자 매매 동향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올 들어 동학개미는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73조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이면서 국내 증시가 연일 신기록을 세우는 데 주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25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셀코리아에 나섰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 하반기에 참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긴축 신호로 신흥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본격화된 가운데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까지 겹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슈 등으로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등진 외국인 과연 내년에는 들어올까요?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주제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장 별별 이슈 한 이슈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을 보였던 미국 증시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S&P 500 지수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했었던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잠식되면서인데 글로벌 증시 과연 내년에는 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까요? 네, 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슈팅스탁 하면서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 또 2022년도는 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좀 희망찬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19가 해소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머크사에서도 그렇고 화이자에서도 그렇고 FDA 승인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슈가 이제 조만간 코로나를 종식시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경기 회복은 빠르게 가속화될 것이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흐름은 계속 좋은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경기가 회복되면 유동성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다시금 불확실성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습적으로 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연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말부터 내년 3월 그리고 내년 6월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예고를 한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유동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계속 긴축이 아닌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다시 한 번 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 우리나라랑 중국 간의 교역이 활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2022년도는 그러한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전염병 하나 끝나면 이제 4차 혁명으로 들어가는 도입기에 들어갈 그런 구간일 것 같은데 결국에 4차 혁명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계속 저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장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폐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계속 수급이 몰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2021년도는 2차 전지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2년도에는 2차 전지에서 몰렸던 수급들이 폐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분명히 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좀 이제 제가 꼭 집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가지고 이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4차 혁명 관련된 이슈 주목을 하시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가 2차 전지 관련된 한 해였다면 내년에는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년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투자자의 매매 동향을 함께 확인해 봤는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강력한 매수를 취한 반면에 외국인은 우리 증시를 좀 떠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내년에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젤피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어요. 올해 들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력 제조업 업황을 좀 걱정을 하면서 약 25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기도 했었습니다.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었던 한 해였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다가오는 2022년도 한 해에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거로는 올 한 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매도세가 우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 하반기부터 특히나 이번 4분기 그것도 11월부터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사실은 조금 더 강했었던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증시가 좀 박스권에 갇히면서 약한 모습 그러면서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흔들리셨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해외 주식을 해야 한다, 뭐 코인을 해야 한다라면서 점점 지쳐가게 만들었지만 사실상 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매수세가 들어왔던 분야가 바로 이제 반도체 증시 바닥을 만든 다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제 수급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12월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강하게 보여주었어요. 국내에 지친 개인들이 나갈 때 외국인들은 반대로 우리 국내 증시로 합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번 12월 달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앞으로 다가오는 이 미래 산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 이 반도체 업황 쪽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죠. 미래 산업. 다가오는 산업들이 점점 발전할수록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몇몇 가지 존재합니다. 그 중심에 이 반도체가 존재하고 있고 그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증시 위주로 외국인들이 증시가 하락했을 때 주가 조정이 받았을 때 다른 말로 굉장히 좋은 주식이 저렴해져 있을 때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이번에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까지 여전히 저평가다. 다시 한 번 더 내년에는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지금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별별 이슈 체크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해보는 특별 종목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특별 종목은 안랩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안철수 테마주로 엮인 종목들 오늘장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안 후보가 창업한 회사인 안랩은요. 전거래일보다 21%가량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을 그린 채 마감을 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종가는 98,900원이었습니다. 외국인이 7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가운데 장중 한때는 10만 원이 돌파되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세미캠입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한 종목이기도 하죠. 폭스바겐이 최대 주주로 있는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첫 번째 리튬이온 배터리셀을 생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동진세미캠 역시나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동진세미캠은 노스볼트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재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종가까지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두 자릿대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14%가량 상승하면서 51,000원의 종가를 체결했네요. 다음 특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죠. 레몽레인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입성한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올해 마지막 기업 공개 주자 레몽레인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오늘 시초가 대비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레몽레인은요 콘텐츠 제작사로 컴툰스 그룹의 소속인 위즈윅 스튜디오의 자회사인데요. 시초가 26,000원보다 7%가량 빠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24,0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다만 공모가보다는 60%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 기업인 바이오젠 인수설에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래량이요 17만여 주로 전날의 2배를 기록을 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오전장 바이오젠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로 95만 원을 넘어섰고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부인 공시에 상승폭을 반납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1%대 상승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90만 3,0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13만 원대를 회복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약 7개월 만에 13만 원을 회복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하는 1단계 절차를 완료했다라고 밝힌 영향이 컸고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반도체 사업장 가동률을 낮추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가량 상승한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추려봤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 종목 전문가님들과 함께 자세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알렉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관련주고 홍준표 관련주를 좀 들썩였는데 안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치 테마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를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좀 이제 다시금 이제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이 3개월밖에 안 남은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뭐 인맥주라든지 뭐 정책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좀 관심도는 좀 많이 가겠지만 큰 변동성 대비해서 한번 잘못하면 상당히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좀 이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안랩을 통해서 정치 테마 이슈도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보안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또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또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최근에 IT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보안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최근에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상당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라운시큐어라든지 아니면 드림시큐리티, SGA 이런 뭐 보안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좀 눈여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안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선 후보자들의 이 지지율 변동, 요 흐름 때문에 또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사실 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또 꺾이거나 또 이제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매골대 구간에서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맥주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기성
그런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좀 이제 4차 혁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계속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그 중에서도 인맥주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특별 종목도 한번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인데요. 동진 세미캠을 보면서 역시나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뭐 내년도 이어질 것인가라는 궁금증도 생겼고요. 이 부분은 좀 재필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동진 세미캠 뭐 내년에도 흐름 좋을까요? 동진 세미캠 자체 참 내년에도 흐름 좋다고 보고 있는데 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이게 거래 대금이 6천억 정도가 와. 나왔단 말이죠. 요 근처에도 이제 5천억 정도 나오면서 또 8천억 가량 되는 시장에서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반도체 얘기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최근 흐름 자체를 보시면 이 시가총액 오늘만 하더라도 거래 대금 상위 3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동진 세미캠까지 총 3종목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 3종목의 공통점 반도체라는 점과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졌다는 건데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코스피, 코스닥이 바닥을 다지면서 그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저점 매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이 수급이 전부 다 외국인 쪽으로 들어오면서 올 연말 특히나 또 이제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이 다가오는 이 2022년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반도체 업황에 턴어라운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 자체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 상승 랠리 자체가 12월 20일부터 이어지면서 지금 이 시가총액 큰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벌써 60%나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반도체 세미 초공정 쪽으로 필수 소재인 극자외선 EUV라고 하는데 이 EUV 포레스트지를 개발 성공하면서 알려지면서 좀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EUV 포레스트지가 이 2019년도에 이 일본과의 좀 수출 규제가 한번 있었죠. 규제 종목 3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굉장히 좀 기술력 난이도 자체가 높은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기술 자체를 해외 쪽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고요. 그랬던 와중에 우리 동진 세미캠에서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큰 상승이 한번 나와 주었었는데 그 다음으로 오늘은 또 이 폭스바겐이 최대 주주로 있는 스웨덴의 배터리 업체죠. 노스볼트가 첫 번째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하루에만 거의 17% 정도 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자, 이 반도체 그리고 미래 산업 중 하나인 2차 전지 배터리, 그중에서 핵심이 할 수 있는 배터리까지 같이 엮이면서 이 재료적인 부분에서 좀 더블 모멘텀이 있다. 10년이나 뭐 장기 계약을 하면서 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와 다가오는 관련되어 있는 이 미래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동진 세미캠 그만큼 지금 주가 위치 자체도 이 앞부분에 있었던 3번의 고점이라는 자리를 넘어서면서 특히나 이 거래량 부분에서 끊임없이 붙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2022년도 시장에서도 반도체 하면은 동진 세미캠 더 나아가서는 2차 전지 하면 또 한 번 더 동진 세미캠 이 종목 주목해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모멘텀 그리고 2차 전지 모멘텀, 더블 모멘텀을 안고 내년에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오늘 오프닝 때 사진을 보고 재필쌤이 오늘 무료 방송하시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네. 어떠한 내용으로 좀 이루어질지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증시 자체가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때 당시에 하락했을 때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참 많아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그리고 IT 거기다가 바이오까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하려면 이 증시 자체가 상승을 하려면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단기적인 모멘텀 강한 재료 한 방으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오늘은 그 단기적인 강한 재료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2022년도 꼭 주목하셔야 돼. 다가오는 1월부터 상한가에 도전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천드릴 거니까 이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요, 오늘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다들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쭉 내리면요, 전문가님의 독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꾹 하고 눌러주세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뿜을 수 있는 종목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특별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여쭤볼 종목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궁금하고요. 저는 내년에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좀 어떨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바이오 쪽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이 삼성그룹의 이 변화에 대해서 항상 네.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021년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저 미국으로 출장 가는 그 이벤트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삼성그룹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삼성그룹의 새로운 먹거리, 바로 레드 바이오와 그리고 이제 화이트 바이오, 그리고 이제 무선 이동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단 말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 세계 변화의 흐름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역사를 보면요, 과거 이명철 회장일 때는 어떤 사업들을 했었죠. 뭐 고철 사업하고 쌀 사업하고 그다음 뭐 옷 사업하고 그리고 뭐 비료 사업하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건희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사업으로 전자 사업으로 넘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시대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뭐 바이오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동통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바이오젠 인수 한 해 만에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삼성그룹이 바이오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겠구나 했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해서 상당히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바이오로 지정한 이상 반드시 저는 어떤 기업을 좀 인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삼성그룹이 전장 사업부를 출범하고 나서 하만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규모 M&A가 분명히 한 번쯤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망 매물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종목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이제 2022년도 1월 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아마 2022년도 바이오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1년에 한 번씩 1000%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은 바로 바이오에서 나왔어요. 2015년도 한미약품 1000% 갔습니다. 16년도 영진약품이 1000% 갔어요. 17년도 신라젠이 1000% 갔습니다. 18년도 필록사 1000% 갔어요. 19년도 HLB 1000% 갔고요. 20년도 너무 많습니다. 박셀바이오 1000% 갔고요. 21년도 한국 BNC 1000% 갔습니다. 2022년도에도 분명히 1000%의 종목은 바이오에서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힌트,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겠다. 바이오 긍정적으로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요. JP모건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별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황금 수익으로 안내해드리는 황금별 종목들 중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중간 점검 제필쌤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진파워 이번 주에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해 주셨던 황금별 종목이었습니다. 12월 28일 날 공약주로 소개해드렸고 9에 4%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좀 그대로 가져가도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대신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방송에서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아무래도 이 12월 달에 원래 EU 쪽에서 이 원전을 상대로 한 친환경 여부에 대해서 결정 짓기로 원래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기간이 1월 달로 미뤄지면서 맞아요. 이 2022년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친환경이라는 게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 중 하나이죠. 2050년도까지 전부 다 이제 친환경, 탄소 제로로 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전을 EU 쪽에서 친환경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냐로 지금 여러 번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친환경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모든 국가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원전이라는 산업 자체를 더 크게 성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벌써부터 이 강대국인 유럽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인 미국에서도 원전을 친환경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아직까지나 이 청정 에너지 기준에는 원전이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이 청정 에너지 기준으로 뽑은 나라는 또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는 큰 강대국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중국 쪽에서는 앞으로 향후 15년간 원전 150기를 설치를 하면서 전 세계에 있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좀 더 앞서 나가서 발전시키려는 행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년 3월에 있는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이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또 약간 좀 안 좋은 이 정부 쪽에서 탈원전을 확실히 못 박아버리는 그런 안 좋은 뉴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 관련된 이슈는 국내보다는 이 글로벌적인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주가는 계속해서 박스권 이어지고 있으면서 저점이 전체적으로 일봉상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이 글로벌적인 대시세 그리고 재료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 일진파워 관심 있게 지켜보시되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내년에 있을 주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돼. 단발적으로 강한 재료가 있다면 좀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1월 달에 특히나 상한가에 도전할 수 있는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1월 달에 여러분들이 국내 상승, 증시가 상승할 때 발맞춰서 1월 초부터, 연초부터 상한가에 도전할 수 있는 종목, 대시세 종목 준비해 놨으니까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 있습니다. 검색창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참여하셔서 이제 종목 전략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집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보이시는 거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만 검색해 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노란색 바, 방송 예정이라고 지금 뜨고 있는 노란색 바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을 해주시면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제필쌤 종목 AS 한번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종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네틱스, 와 정말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상승하면서 45%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2,575원 오늘 터치하는 데 성공을 한 종목입니다. 8거래일째 상승 중이고요. 저희가 별별 이슈 때 뭐 셀코리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종목은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계속 간다고 말씀드렸던 네, 그런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아직도 더 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렸던 부분이 일단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3,000원 미만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종목이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 그 공통점을 적용해서 이게 뽑은 종목은 바로 시그네틱스입니다. 그리고 사례 종목들을 봤을 때 인터플렉스가 이 공통점으로 6,800%가 움직였고요. BH가 1,500% 움직였고
그다음에 국유제가 2,500% 움직였고요. KMW가 2,500% 움직였고 화승인다 1,500%가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그네틱스 충분히 재차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0월 말에 들었는데 벌써 45% 올라갔는데 그렇게 큰 상승률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100%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여유롭게 수익을 즐기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아직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갈 길이 먼을 원래 4,500원, 5,000원짜리 종목인데 지금 이제 2,500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5,000원까지만 가더라도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끝까지 잘 한번 들어가시라.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뭐 세 자리대 상승률까지도 도전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보유자분들 여유롭게 보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AS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에어부산인데요. 에어부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15%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딱 하루 만에 슈팅이 나왔죠. 그 후에 조금 등락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에어부산 정말 저점이더라고요. 그렇죠. 아직도 네. 갈 길이 멉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투자는 청개구리처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뭐 예를 들어가지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바닥권에 위치한 여행 항공주를 찍어야 되는 것이고 코로나 확진자가 확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진화키트 관련된 종목들 사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에어부산을 추천드렸을 때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뭐 6,000명, 7,000명 해가지고 엄청 많이 생길 때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어부산 말고도 많은 여행 항공주들이 다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죠. 거래량도 없이. 근데 만약에 정말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다시금 거리두기가 풀리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들어간다면 또는 코로나 종식된다면 이 종목은 얼마 상승할까?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잘 들어가시고 저는 능히 3,000원도 빠르게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행 항공주들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2022년도 코로나19 치료자 게임 체인저가 됐을 때 아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산업군 중 하나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여행 항공주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3,000원 돌파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토온인데요. 11월 30일 날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드리고 나서 3%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뭐 메타버스 카지노 그리고 모멘텀에 비해서는 아직 좀 상승이 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추천드리고 나서 계속 빠져가지고 좀 속상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곧 있으면 이제 다시금 본절권 으로 들어와서 아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 말씀드렸죠. 세계 최초, 그다음에 세계 유일, 국내 유일, 국내 뭐 최초 이런 부분들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세계에서 최초로 메타버스 카지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카지노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뭐 NFT 관련해서 또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NFT 이슈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능히 10,000원까지도 충분히 반등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최초라는 모멘텀을 안고 10,000원 돌파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빠르게 여쭈어보죠. 이번에는 한송네오텍입니다. 12월 28일 최근에 말씀을 주셨던 종목인데 3% 그러니까 4%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목표가 유지하고 그대로 가져가면 될까요? 네, 아직은 크게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제대로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고 양봉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음봉이 거래량 없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금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가까지 잘 들어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걱정 말고 말씀해 주셨던 목표가까지 들고 가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 AS 이야기 나눠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들의 특별한 황금별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전문가님들께서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필쌤, 오늘 어떠한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전 세계에서 이 친환경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래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도 나날이 커지고 있고 그쪽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미래차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아모센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글로벌 완성업계 자체가 이 내연기관 조직 자체를 점점 축소하면서 전기차 조직 쪽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현대차 쪽에서는 이 R&D 본부 내에서 연구 개발 자체, 엔진 개발 센터를 없애고 전동화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이번 17일에 발표를 하였었는데 현대뿐만이 아니라 이번 기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전기차 쪽으로 좀 더 방향성을 크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갈수록 친환경, 탄소 제로라는 거에 발맞춰서 전기차 쪽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그러면서 따라 발전시키는 게 이제 폐배터리 함께 올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 전기차 충전소 역시 같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 이런 산업에 여러분들은 좀 더 집중을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업계도 전부 다 똑같아요. 뭐 테슬라라든지 GM이라든 다 마찬가지인데 이 GM 쪽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국내에서는 GM 파워트레인이라는 조직 자체를 GM 프로펄션 시스템즈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 전동화 시대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은 전기차 충전소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부터 좀 더 힘을 쓴다라고 하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도 여태 동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수와 함께 조정을 강하게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 상한가 빠르게 등장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주가 자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또 나왔었죠. 그러면서 거래량 한번 붙어주고요. 이 지금 반등 나와 있던 위치가 전에 있었던 지지를 계속 해주었던 자리예요. 그만큼 여기 강한 저항대가 지지 라인이 구축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앞쪽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 세계적인 흐름 전기차 업계로 좀 넘어가고 있고 친환경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2차 전지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그것도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인 아모센스 여러분들이 이 앞전에 있던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2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아모센스 앞으로도 다가오는 2022년도 여러분들이 미래산업과 함께 이 전기차 충전소 이슈 있을 때마다 챙겨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필쌤의 황금별 공략주는요, 센스 있는 종목 아모센스입니다.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황금별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네, 오늘은 이제 4차 혁명에 꼭 필요한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종목을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제가 그 역사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1차 혁명 때는 사실 뭐 증기기관이라는 게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가장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 바로 양털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었죠. 2차 혁명 당시에는 이제 기름 파는 사람들이 가장 부자 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만들어지고 자동차 만들어졌을 때 기름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자였어요. 록펠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3차 혁명 때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빌 게이츠가 가장 부자였어요. 그러면 4차 혁명 때는 누가 가장 부자 될 것이냐. 사실 자율주행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그 외 등등 뭐 AI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장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관련된 기업을 하나 준비했어요. 바로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종합 인공지능 엔진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소리를 내서
좀 이제 인식하는 음성 인식, 인공지능 그런 부분들 좀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제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취급하는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희소한 그런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순매수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21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2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 아마 한 4만 원 그리고 이제 4만 5천 원까지도 빠르고 강력하게 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양봉이 연속적으로 뜨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봉이 연속적으로 뜬다는 것은 매도를 하려고 하는 매도 심리보다 매수를 하려고 하는 매수 심리가 훨씬 강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11월에서 12월 넘어가는 그 시기에도 양봉이 연속적으로 뜨는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양봉이 연속적으로 저점을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음봉이 발생한 흐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장대 양봉으로서 추세를 유지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시가 이하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부담 없이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4만 원, 목표가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 26,000원 이렇게 밴드 잡아 드릴 테니까 이 구간대로 한번 잘 공략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장 황금별 공략주 마인즈랩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한번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 4만 원, 좀 더 높게 4만 5천 원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26,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슈팅스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필쌤이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어떠한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될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힌트 한번 더 주시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자체는 앞으로 일어날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좀 더 보셨으면 하는 업종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저는 남들보다 한 발 더 빠르게 들어가서 이 선침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관련주도 역시나 지금처럼 주가가 올라오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또 타 방송에서도 메타버스 역시 지금처럼 주도주가 되기 전에 이전에 말씀을 드린 다음부터 100% 이상 넘는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 다음에 이제 또 관심을 많이 받을 때는 또 팔아야죠. 그런 부분, 그런 선침해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몇 발자국 더 앞서서 시장을 보는 관점, 누구보다도 더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준비한 무료 방송인 만큼 그만큼 좀 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주가 상승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이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종목이 단기적인 바닥을 반등으로 삼아서 좀 더 큰 주가 상승, 특히나 2022년도 그것도 1월에 연초부터 상한가에 도전할 수 있는 종목 준비해왔으니까요. 이 방송이 끝나고 있어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종목 받아가시면서 투자 전략까지 챙겨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에 선취매를 하면서 상한가를 도전한다. 그 관련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요, 제필쌤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꾹 하고 눌러주시면은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슈팅스타 올 한 해가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슈팅스타를 진행하는 마지막 날 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슈팅스탁을 통해서 이제는 뭐 인사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언제나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멀리서나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